자, 또 어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또 질문이 들어왔으니,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보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P, 여기다 이제 Q, 시장의 수요 곡선하고 이제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이렇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자, 그럼 이제 균형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격 오고 5개가 거래될 거야. 그런데 가격 하한을 둔다. 가격 하한. 그렇죠? 가격 하한이 유효성을 가지려면 균형 가격보다 위쪽에 있어가지고 초과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못 떨어지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은 그나마 이 상황에서 사회 순편익이 극대화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장 많이 낼 사람하고 가장 적게 받을 사람끼리 이렇게 거래를 시키도록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후생 손실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그나마 후생 손실이 작고 사회 순편익이 크게 측정할 때야.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무작위로 선정된 공급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사는 사람들은 요 사람만 사게 되고 파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제 검게 표시할게.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거래가 되면 이렇게 순편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작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후생 손실은 더 커지게 되고 사회 순편익은 작아지게 되는 거지. 예.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똑같이 한번 그려봐.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PQ는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요번에는 공급을 사로 제한한대. 공급을 사로 제한한다는 것은 여기 4개까지만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급 권한은 경쟁적으로 매각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그렇죠? 내가 팔겠습니다. 하면 결국 계속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누구만 팔 수 있게 되는 거야? 얘네만 팔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얘네만.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은 가격을 어디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4까지. 사면 내가 팔겠습니다. 그렇지? 4개까지니까, 여기 4개까지 파는 거니까. 예. 그러면 가격이 4로 떨어지게 되면 경쟁적으로, 예. 그럼 살려는 사람들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편익을 그나마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요렇게 요렇게 거래한다면 순편익이 극대화되고 여기가 후생 손실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후생 손실은 더 커지게 되고 순편익은 작아지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 이 5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조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XJ하고 YJ를 만든다.
생산 가능 곡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렇죠? 우리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곳은 여기 있네.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X자화를 만들기 위해서 Y자화 생산을 점점 더 많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네, 그럼 1번서부터 보자.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들이 주어져 있는데 노동이 몇 단이다, 자본이 몇 단이다 이런 생산 요소가 있어. 근데 기술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돼? 동일한 생산 요소가 투입되더라도 X제도 더 많이, Y제도 더 많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번도 옳은 표현이고 2번도 옳은 표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4번 한번 읽어보자. 생산 가능 곡선의 외부에 있는 것. 생산 가능 곡선의 이 바깥, 이것도 살짝 지우고 해야지 또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살짝 지우고. 생산 가능 곡선의 외부에 있다라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지. 그리고 안쪽에서 만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 요소를 낭비하고 있으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 4번은 완전히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4번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학습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일반균형 후생경제 가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효율적인 게 뭐냐? 생산에서 효율성, 소비에서 효율성, 그리고 시장, 넓은 의미에서 효율성, 그 세 가지의 효율성을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문제. 이 문제는 엄격히 얘기해서 옳은 문제가 아니다. 옳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미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여기가 바로 수요량 감소 또는 X제 선택이 줄었다. 이렇게. 그리고 Y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것이 아니라 Y제에 대한 선택 수량, 수요량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야지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예산선이 원래 예산선이 있었어. 여긴 X제고 여긴 Y제야. 그래서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세요. 여기 어딘가에서 선택을 하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런데 X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XJ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예산선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서 만약에 첫 번째 선택이 여기였다. 1번이었다. 그렇지?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봐봐. 이렇게. 그랬을 때 빨간 선에서는 XJ 수량이 예전보다 줄어야 하고, 그리고 YJ에 대한 수량은 늘었다라고 한다면 예산선이 바뀌고 난 후에 선택은 여기 어디선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X는 줄었고 YJ에 대한 선택은 늘었잖아. 요거만 보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보자. 그래서 보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자, XJ와의 가격이 비싸졌으니 어떻게 돼? XJ 수량을 줄였고 YJ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저렴해진 거지. 그래서 양을 늘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수준에서는 하면 안 되지만 조대체 큰 의미에서 X가 줄었고 Y가 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조대체, 대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그로스, 조라는 말은 그로스를 뜻하는 거야. 큰, 그지? 우리 GDP 할 때도 그로스 도메스틱, GNP 할 때도 그로스 내셔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이야. 그런데 왜 2번, 3번, 4번은 옳지 않으냐? 자, 이것은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따지는 건데 잘 보세요. 일단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자. 두 번째 문장. XJ 가격이 상승했으니 대체 효과로는 비싸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J 수량은 줄이고 YJ 수량은 늘리는 거야. 맞지? 그럼 소득 효과로는 어떻게 될까? 소득 효과로는 X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둘 다 정상제라면 X제는 줄이고 Y제는 줄일 거야. 그렇지?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 보세요. X제가 정상제라면 당연히 줄었지. 소득 효과로 주고 대체 효과로 줄고. 자, 그럼 이 뒤에 것도 한번 읽어보자. 근데 이거 보세요. YJ 선택 수량이 증가하려면 대체 효과가 더 커야 돼. 소득 효과 줄어드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는 양이 늘어났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 세 번째 문장서부터 보자. 만약에 얘가 열등제라면 얘가 열등, Y제가 열등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이 줄었을 때 Y제 수량은 더 늘 거야. 어차피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열등제이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등제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네. 그래서 3번은 정상제일 필요는 없다. 열등제라도 상관없다. 네. 3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J와 Y는 당연히 기펜제이다. 자, Y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 저렴해졌어. 그렇지? 그리고 소득은 줄어들었어. 맞죠? 근데 만약에 소득이 줄어가지고 정상제라고 할 때 얘 감소한다 그랬었죠. 그죠? 감소한다 그랬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반대 방향으로 오는데 이 소득 효과 더 크면 어떻게 돼? Y자 선택세력은 줄어들 거야. 따라서 기펜제일 수는 없겠지. 맞죠? 네, 됐고요. 그래서 Y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X제는 당연히 정상제이다. 잘 보세요. X제와의 가격이 상승해서 대체 효과로 줄었지. 그런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정상제라면 줄이겠지만 열등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늘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XJ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중에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는 얘기라고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제가 아니라 열등제라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가격 효과를 물어보는 거야. 가격 효과. 그러나 우리가 원론 수준에서 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지? 미시 가격 효과. 뭐 그래프 같은 그릴 필요 없잖아.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라면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출제한 자가 여기다가 수요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써놓으니 그렇지?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적절히 문제를 내려면 선택 수량 또는 선택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수요량, 선택량 이렇게 바꿔줬으면 아마 좀 더 쉽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야. 용어 표현이 잘못된 거지. 그렇다고 되돌 수는 없어요. 법원에 가면 다 져. 자, 그 다음에 여기 9번 문제가 있는데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수요 곡선 그리는 것을 요렇게 하면 진짜 쉽게 수요 곡선을 찾을 수 있네요 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우리가 학습을 한 거냐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면 요거 중학교 때 학습했던 거야. 자,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두 점을 잡아가지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 여기 x0, y0, x1, y1 이래가지고 기울기로 구하고 둘 중에서 한 점을 대입해가지고 충족하는 놈. 그렇지? 예, 기울기, 점 이용하는 거 있었지, 그치?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구하는 수요 곡선은 직선이라면, 수요 곡선이 직선이라면 이거 보세요. 이것도 다 중학교 때 다 학습했던 거야. 아마 까먹었나? Q가 있고 P가 있잖아. 그치? 예. 근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격축하고 수량축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절편이지. A. 그리고 여기가 수량절편이지. B지. 자, 그럼 보세요. P 써놓고 Q 써놓고 여기다 2를 한번 써봐봐. 여기다 A를 쓰고 여기다 B를 쓰면 네, 가격절편이라는 것은 여기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올라가면 P는 A가 되지, 그지? 예. 근데 만약에 수량절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량절편이라면 P가 0이라는 얘기야. 예. 그럼 어떻게 돼? Q는 B가 되는 거잖아. 자, 요거를 궁금해하셨던 분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구하면 된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습했던 것을 잠깐 생각한다면 절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요곡선이 직선이라면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이거 그냥 참고 사항이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